봄이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봄이 입안에 담기듯이요. 책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책 속의 모험과 사랑과 경험들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지지 않을까요? 자, 문학동네와 함께하는 문학의 퐁당! 문학과 음악이 있는 미니 북 콘서트. 오늘은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간호사 분이세요. 지난해 자전적 에세이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말고를 발표한 이라윤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말고를 쓰고 중환자실에서 7년차 간호사인 이라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직 간호사이시죠? 네, 현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7년. 네. 자, 잠시만요. 이분들을 또 소개해드려야 되거든요. 문학의 감동에 음악에 또 감동을 더해주시는 분들이죠. 이제는 척척 스튜디오 와서도 알아서 잘하십니다. 쭈뼛쭈뼛 거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자, 세계 1위의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네, 이제 조금씩 긴장감이 좀 편안해지고 있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성의 감성. 안 웃네. 실패. 마성의 감성.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님의 영혼의 단짝이었던 마성의 감성. 이었던?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었던이라고 하셨어요? 전에 소개 멘트가 순간 서운할 뻔했네. 이렇게 한국말은 둘이 싸우고. 끝까지. 네. 자, 오늘 이라윤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간호사님이세요. 지난해에 자전적 에세이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말고를 출판해내셨는데요. 지금 그럼 현직 계시면 간호사 오늘도 혹시 근무가 있으세요? 오늘은 다행히 쉬는 날이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내일은 나가시는 거죠? 네, 내일은 근무를 합니다. 일주일에 보통 며칠 근무하세요? 저희가 일주일에 어쩔 때는 한 이틀 정도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네. 어쩔 때는 하루 쉬고 쭉 달려야 되는 근무도 있고 그래서 거의 한 달 단위로 봐야 돼요. 네, 중환자실이면은 정말 생사가 오고 가는 곳이잖아요. 전 중환자실에 대한 추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옛날에 메디컬 센터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중환자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의사로 이렇게 막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막 빠지래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쑥 빠져가지고 뭐야, 왜 촬영이 중단됐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응급 베드에 그 난간이 몸에 관통하신 분이 쑥 지나가셨는데 뭐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몇 시간 동안의 수술을 하시다가 바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의사분들이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환자실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때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중환자실에서 그 일을 하시는 면은 네. 그 되게 많은 경험들을 일반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한 분이죠. 네,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시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감사한 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간호사 평균 나이가 있어요? 보통 2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대 후반? 평균을 굳이 맞추자고 하면. 보통 평균 재직 기간이 6.2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네. 6.2년이라고 하면은 뭐 2년에서 6년 사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보통 이제 신규 간호사를 못 버티고 나가는 수가 거의 진짜 50%가 넘고요. 그리고, 정말 많네요. 네. 반은 그냥 초기에 그만두실 수 그만큼 힘들다라는 그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책을 쓰신 시기도 간호사로서 한참 고민이 많으셨을 때 아마 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보통 다 이게 좀 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 갈 길을 찾아 나가거든요. 네. 뭐 공무원을 준비한다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나 그냥 간호사 못하겠다 네. 이러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음. 썼던 시기가 약간 동기들이 다 나가고 나서 혼자 남게 됐을 때 난 도대체 뭘 하고 싶고 나는 간호사를 정말 하고 싶은 건가? 약간 이런 고민들 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이제 또 쓰게 됐죠. 그러면 궁금한 게 간호사 일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거 한 가지랑 가장 좋았던 거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가장 좋았던 걸 얘기하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너무 생사를 같이 보니까 약간 삶의 중요함 이런 거는 정말 와닿아요. 약간 가는 거는 네. 순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그게 또 단점이 되기도 해요. 음. 약간 스스로 철학적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죽고 싶은지, 약간 이런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 그 환기, 정서적으로, 영혼적으로도 좀 환기를 그렇게 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보통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박종성 씨하고 조영훈 씨도 질문이 궁금한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중학생 시절일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셔가지고 병원을 되게 오래 다녔었어요. 한 8년 정도 이제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순간도 병원에서 이제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런 병원에 대한 기억이 되게 많은데 그 어린 시절에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는데 옆에 계시는 간호사님들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 일만 하시는 느낌이 그 당시에 너무 미웠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되게 마음 컨트롤을 잘 해야 되겠다. 저거는 정말 냉혈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많이 마인드 컨트롤과 내면의 그런 좀 싸움을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거든요. 좀 그런 감정에 막 휩쓸리거나 그럼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나중에 만나면 진짜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었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근데 저도 일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엄청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던 환자가 아니어도 약간 이제 임종을 맞이한 가족들의 울음을 들을 때는 엄청 마음이 좀 동요되긴 하는데 약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시간이 거죠.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를 감정이 너무 들어오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감정을 배제하고 네. 아까 전에 저희 대기실에서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의 이야기를. 네. 근데 일할 때는 그래서 일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하는데 내 자리로 돌아오면 삶으로 돌아오면 그 무게감을 견뎌내고 하는 거에 되게 시간을 많이 공들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네, 네. 조영훈 씨도 궁금한 거 네,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네. 가지고 또 이렇게 책을 또 쓰시게 됐잖아요. 근데 이 제목이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저도 말고. 지금 이 질문을 진짜. 하려고 네. 하다가 조영훈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제가 포즈를 해드렸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실제로 그런 생사를 오가는 그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 있으실 때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으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것에 무뎌지고 싶지 않으신 건지. 네. 약간 비슷한데요. 네. 무너지는 경험을 진짜 많이 해요. 첫 사회생활이고 조직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거기서도 힘든데 그냥 일반적으로 살았더라면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게 가족들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뭔가
임종하기 직전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너무 무거웠어요. 네. 그때 나이가 한 24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래서 24살? 그게 이제 그런 경험들 때문에 많이 무너지죠. 약간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 약간 오해받기도 하고 약간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다가 여기에 상처받기 싫어서 감정이 없어지는 걸 또 경험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극과 보면 극을 오가. 그것도 역시 무뎌지지 말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말고라는 거는 내가 나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나 참, 마음이 이게 에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가님의 그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막 되게 동요하는 걸 느껴요. 근데 막 감동하다가도 막 너무 안타깝다가도 막 기도하다가도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퐁당 가족들 역시도 되게 뭐 그 많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 퐁당의 백미죠. 네, 문학의 퐁당의 백미인데 바로 낭독의 시간을 네. 가져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낭독해 드릴 부분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전 이제 간호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일적으로만 이게 느껴졌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이제 환자분이 보호자한테 하는 얘기가 나 여기 있는 거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기까진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라는 그런 다가움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한번 글로 나눠. 그 작가님의 글은 그 삶이 묻어 있어서 생활이 묻어 있고 그래서 되게 가깝게 느껴져요. 예, 이거 아마 여러분도 저 읽고서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 했었었는데 네, 우리 작가님과 함께 제가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말고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어서 박종성 씨와 조영은 씨의 연주 이어지겠습니다. 자, 들으시는 동안 감상평과 질문 짤막하게 좀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입니다. TBS 앱은 무료입니다. 낭독해 드릴게요. 어느 날은 주무시라고 불을 껐는데도 환자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중환자실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여기저기서 기계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쉽사리 잠들기 힘든 공간이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ICU 증후군이라고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이 나타나거나 간성 혼수로 의식이 혼미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잘 잠들도록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눈은 졸려서 반쯤 풀려있는 그녀에게 질문했다. 왜 못 주무세요?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와요? 잠 자는 거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자꾸 선생님이 밖에 나가 있어서 잠이 안 와. 이 말을 듣자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나 무서워라고 말했던 아저씨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어야 잠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불안이 얼마나 클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자고 싶다는 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 기본적인 욕구를 이기는 불안이라니 크기가 가늠되지 않았다. 같이 있는 공간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하면 방해될 것 같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는데 당장 일감을 챙겨 바로 격리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조심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하자 그녀가 스르륵 잠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실 간호사인 나도 무섭다. 간호사이기 전에 20대 여성일 뿐이다.
마음도 행동도 어리고 성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변의 기대는 커져만 갔다.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야 하고 누군가의 불안이 가늠되지도 않으면서 알아주려 노력해야 한다. 주변의 기대는 커지고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나는 여전히 성장통을 겪으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른이 되어야 한다. 어른인 척하는 아이라 많이 무섭다. 감사합니다. 이라윤 간호사의 에세이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말고 중에서 첫 번째 낭독해드렸고요. 이어서 박종성 씨와 조영은 씨의 연주로 들으신 곡은 허림 씨의 허림 씨 그리고 윤학준 작곡가의 마중 네.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곡은 허림님의 시네요? 네, 시에 윤학준님이 곡 선율을 붙여서 만든 가곡인데요. 마중이라는 네, 가곡이군요. 네, 이 곡은 쉽게 말하면 먼저 하늘로 간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나 괜찮으니까 천천히 와. 괜찮아. 내가 와중 나갈게. 약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눈물 쏟으려고 준비를 잘 단단히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또 네. 뭐 엄마 생각도 나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 그리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는 이 말이 먼저 보낸 나에게는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눈물을 짓고 있을 우리 퐁당 가족들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말고 눈물 흘리는 건 가끔 괜찮아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귤밭의 파수꾼님께서 막내 동생이 간호사 18년 차 근무 중입니다. 교대 근무로 생활 패턴이 달라서 연락도 뜸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지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7480님께서는 병원이라는 공간이 많은 힘듦이 공존하는 공간인데 ICU는 그 안에서도 공기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 곳이더라고요. 약대 학부생? 약대 학부생. 약대 학부생.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단어도 모르네요. 약대 학부생일 때 잠시 ICU 일하면서 그랬는데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및 다른 의료진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 낭독 중에 ICU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ICU 증후군이 뭐예요? 보통 병동 같은 경우는 잠잘 시간에 불을 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런 수면을 취할 수가 있는데 중환자실은 계속 기계가 울리고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하다 보니까 밤낮이 조금 바뀌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 네. 약간 헛소리도 좀 하시고 음. 약간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하고 깨실 때 욕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잠시 동안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이렇게. 간성혼수라고 있어요. 그 암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전이가 되고 이렇게 피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그 걸러지지 못해서 그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뇌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노랗게 되면서 이제 혼수 상태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걸 간성혼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아니게 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없는데도 막 되게 과격하고 막 폭력적인 행동이 보일 때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걸 다 견뎌내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에베네셀님께서는요, 중환자실에서 환자로서 2번 경험자로서 NICU 간호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해주셨고요. 0902님께서는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누구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사회의 힘듦을 알게 된다고 하지만 간호사님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밀며 삶과 죽음의 무게를 알게 되네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의식이 있는지 체크하는 간호사에게 내가 여기에 죽어 있는 거야, 살아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그런 환자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암이 진행이 돼가지고요. 네. 눈이 약간 잘 안 보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올라왔는데 중환자실에 올라온 지 잘 모르고 이제 안 보이니까 자꾸 옆에 환자한테 말을 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어느 날은 갑자기 자기가 꿈을 꿨는데 내가 여기에 죽어 있는 건지 살아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작가님의 에세이 속을 들어보면은요, 정말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은 이야기들이 이 드라마나 영화에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니야라는 그런 내용들이 막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글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가슴이 절절한 그 순간들을 맞이하는데요. 그러고 나면은 또 어떻게 작가님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라서 그런 건지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글 중에 제로잉이라는 이야기도 마음에 좀 와닿았거든요. 제로잉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에다 연결을 해놓고 보는 것들이 있는데 모니터에다 연결하고 보는 게 그러니까 맥박이라든가 뭐 이런 네, 것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보는데 이제 동맥 혈액압이라고 그런 것들은 중심 정맥압, 동맥 혈액압 이런 것들은 네. 이게 그 위치에 맞춰줘야 돼요. 얘를 그 측정하는 바를 위치에 맞춰줘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위치를 다시 재조정을 하고 그거를 제로잉 한다 해서 이거를 기계에 이제 제로를 다시 시켜가지고 내리면 다시 이제 측정이 다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맞출 때 약간 좀 틀어지면은 처음부터 다시 네. 기준을 맞추는 거죠. 네, 맞아요. 네네. 그걸 제로잉이라고 하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자책한 다음 두려움을 제로잉한다고 책에다 쓰셨어요. 네. 책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터 네. 이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제로잉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서도 제로잉이 필요하다라고 써주셨는데 워낙 극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중환자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을 제로잉하는 시간도 꼭 필요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 바쁜 어떻게 보면은 일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일들을 겪어내시고 경험하시고 하루에도 몇 번을 이렇게 사선을 넘는 것, 네. 네. 그 사선을 넘는 일들을 네. 겪고선 집으로 다시 이제 일을 끝내고선 집으로 돌아오실 텐데 지금 또 중환자실 코로나19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네. 하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그 상황을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코로나 병동 네네네. 상황이요? 네네. 일단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중환자 구역을 또 따로 만든 거고요. 네. 거의 중환자 케이스가 오기 때문에 좀 숨쉬기가 그냥 움직여도 뚝뚝 산소가 떨어지세요. 그리고 이제 폐가 이제 점점 이제 하얘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오시는 분들이 7, 80대고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저도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네. 아직 살아서 나가신 분은 아직 못 뵀어요. 우리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네 우리 그 방역 수칙 일러주는 거 정말 열심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일들을 겪고선 집에 오실 때 감정을 제로잉 네. 하실 때 그 방법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한 2-3시간이 필요하고요. 2-3시간 많이 걸리네요. 네. 진짜 잘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맞아요. 자고 잘 먹고 이거요. 네. 뭐 일부러 거기서는 좀 감정이 많이 이렇게 다운이 돼서 오면 예능을 본다든지 일부러. 네, 아니면 신나는 노래를 듣는다든지 하면서 조금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뇌도 감정도 쉬게 해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보시거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이 소식이야말로 이라연 작가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너지지 말고 또 무뎌지지도 말고가 대만에서 출판하신다고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며칠 어떠세요? 전에 기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뭔가 해외 책을 이렇게 뭐 번역된 걸 보기만 했었는데 이게 번역돼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힘이 되시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글들은 내 주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글들이 있는가 반면 이라연 작가님의 글은 그 자전적 에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은밀한 일기장, 남한테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내 속마음을 적은 이야기들을 꺼내주신 건데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공감이 되고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주 갈 수도 있는 곳도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그곳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서 직접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즘 코로나19 시대여서 그런지 감정적으로 혹은 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대만에서도 그래서 대만에서도 그래서 반응이 아주 꽤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혹시 다음 책도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약간
마음에 계속 담아두질 못하고 약간 써야지만 마음이 좀 풀리는 성향이어서 네. 계속 글은 쓰고 있어서요. 네. 아마 이게 간호사 얘기로 또 나올지 아니면 그냥 일상 이야기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상에서 네. 이거를 글로 남겨야 되겠다, 혹은 내가 남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일상을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들고 벅찰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시면서 틈틈이 글을 쓰신다는 건데요. 어느 시간대에 글을 쓰시는지가 맞아요. 되게 궁금해요. 저희가 교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약간 침대에 누워 있는데 더 피곤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게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할 일들을 찾다 보니까 또 그 시간대를 이용하고 있어요. 네. 책에서 보니까 신규 간호사를 프리셉터라고 하는데요. 무너지기도 하고 또 무뎌지기도 할 프리셉터 분들한테 우리 사회에 또 프리셉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웠는데요. 저는 약간 뭔가 모든 거에 제 감정을 담아서 다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너무 무너지다 보면 감정이 너무 힘들기도 했고, 무뎌지는 거에 스스로 너무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 괴물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중간선을 잘 잡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책 제목으로까지도 나온 건데, 약간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버티기 힘들면 굳이 그거 아니어도 다른 분이 있으니까 좀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누군가를 계속 끌어안다 보면 나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나를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낭독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 작가님이 읽어주실 부분에 안녕이라는 두 가지 뜻이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글이 참 예쁘고 우리 맞아요.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게 만남과 헤어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안녕? 안녕 하기도 하고 안녕 하기도 하고. 네, 이걸 좀 마음에 두고선 한번 글을 들어보시면 아마 더 글이 더 가깝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낭독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김진호님의 가족사진이라는 곡인데요.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가까이 보내기도 하고, 혹은 그러니까 그 가족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장소인 것 같기도 해서요. 네. 이 김진호님이 가족 사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노래를 같이 연주를 들려드리면서 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하고 싶었고, 또 간호사님과 이렇게 의료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래연 작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모두 무너지지 말고 무뎌지지도 않은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해주세요. 네. 자, 마지막 낭독과 함께 저희는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살아 움직이는 것만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5년차 간호사로 일하면서 누군가의 죽음을 정말 수도 없이 본 것 같다. 그 가운데 제일 내 손으로 보내드리기 싫은 분이
있었다. 간이식을 하고 꽤 오랜 시간 그 환자를 보면서 친해졌다. 죽을 뻔한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회복되어서 병동으로 보냈다가 다시 오기도 하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눈 분이시다. 때론 징글징글 하다가도 수시로 장난치면서 같이 웃었고 아슬아슬 하다가도 오랜만에 보면 반가웠다. 퇴원했다가 다시 오셨을 때 바깥 바람 쐬니까 좋죠? 퇴원하시고 뭐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며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다. 중환자실 치료를 하고 다시 병동으로 보내드린 간호사도 나였고 중환자실에 올라와서 마지막을 지킨 사람도 나였다. 마지막 임종을 바라보려니 눈물이 고였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아 화장실을 몇 번이고 다녀왔다. 아내분이 그동안 고마웠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보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육신은 죽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니 이것도 삶과 죽음의 공존이 아닐까 생각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어서도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 휴식이 되어주고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다면 그것도 삶과 죽음의 공존이지 않을까. 안녕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떠나보내는 안녕과 맞이하는 안녕. 그 두 가지 안녕을 같이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마지막 안녕을 같이 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한 인생의 마지막 노을에 내가 같이 있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물건을 사러 갔다가 그의 아내분과 마주쳤다. 퇴근이라고 물으시는 그분께 괜찮으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질문하고 싶었지만 꾹 눌러 담았다. 그분의 안녕을 위해.